사녀도 인형도 사녀도. 자 보세요. 마지막. 자 공책. 140 아니 공책 필요 없다 이거. 지는 안 되는 오늘 조용. 자 18-11번. 자 조점 AB. 자 3,0, 6,0. 자 원이 있어. 자 원위에 P점이 있어. 자, P의 무게중심 좌표 자치. 아니 자치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거 내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이제 6페이지만 하면 되고 큰일 나네. 이제 뭐 점의 이동인가 뭐 배운 적 없습니까? 네, 그 형이 조용히 이동이야? 여기는 저기 나와 아 여기 그 형이 이동 6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돼. 그래. 여기 B 6,0이 있어요. 화살표가 자 그 다음에 너무 슬퍼요. 그 우리 한 스위프가 이 시점을 감탄당하게. 이렇게 원이 있고 요 위에 예를 들어서 이게 P점이 있대. 그만해. 근데 자 봐봐 P점을 우리가 XY라고 놓지 말고 자, P점을 그냥 A, B라고 한번 놔봤을 때 자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그럼 얘의 어디엔가는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네. 무게중심의 자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은 이제 이렇게 뭐지? 중선의 교점 요게 이제 G가 될 거고 이 G를 XY라고 놓으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을 때 A가 3,6이고 B가 6,0이고 그 다음에 P가 A, B인데 요 세 점의 무게중심 G는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A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B 이거를 우리가 X, Y 이렇게 놓자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자 이 원방은 왜 가르쳐줬어요? 자 원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가르쳐줬는데 이 AB라는 요 점이 이 원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얘가 얘고, 그지? 9 더하기 A가 3X고 자 6 더하기 B가 3Y 이렇게 되는데 내가 요 AB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A를 여기다 요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이 안 나오지, 그지? 두 번째 뭐라고 쓰는 것이 그리고 6 더하기 B. 6 더하기 B는 3Y. 아니 6이랑 B가 너무 비슷해. 뭐예요? 스윙크가 70. 6 플러스 6 아니에요? 6 플러스 6은 저 스윙크가 67점. 저 Y 탐 나오면 6 플러스 6은 자 A 대신 자 3X 마이너스 9 제곱 자, B 대신 3Y 마이너스 6 제곱 이게 9 됐어요. 그래서 제곱하고 예쁜 하면 그냥 아니라 나누면 9로 나누면 자 이게 3으로 밖으로 빠진다 하면 x-3 제곱이니까 3 밖으로 제곱해서 빠지면 9가 돼요. 자 얘도 3을 밖으로 빼면 얘도 9가 되죠. y-2 제곱이죠. 얘도 9죠. 그래서 정리하면 x-3 제곱 y-2 제곱은 1이라고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자 G 그 G의 자치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지? 자 구하자는 거를 XY로 놔야 돼요. 구하자는 거를 XY로 놓고 XY에 대한 식을 만들어 자 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 네. 자 그다음 공책 피세요. 공책.
그렇게 그 4, 5종 그리고 내 거는 사실 인기 많아지면 근데 그냥 사 자기 돈 없을 것 같아. 새로운 단어 와 드디어 불을 내는 조명의 이동 원해가지고 끝났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수학인가요? 아니야 수학 이거 그냥 아, 그래? 쉽다. 확실해? 근데 이거 지금 아직 수상이에요? RPM에서는? 이게 RPM에서 나와요? 아마 본격적인 수상 아 집합부터 수화예요? 아 집합 왜 배워요? 집합 실생활에서 어떤 때 써요? 집합 이렇게 이거 이렇게 원투에 겹쳐놓은 방정식이 그거 실생활이 어디에 잘 써? 그럼 원해가지고 지금 어디다 써? 쓸 수 근데 있지 진짜 수학이랑 과목이 왜 생긴 거예요? 실생활에서 필요가 없는데 1 더하기 1 같은 근데 거는 봐봐 저기 동그라미 두 개가 있잖아 저기 그게 말이야. 이제는 왜 하는지 아니 쟤네들은 알려주세요. 동심원이야. 그래서 이제 저 현의 길이를 구하고 수학이 왜 생겼어요? 근데 시계 같은 거뭐 선생님. 동그라미들 아니 시계는 저거 시진과 분진 각도 구해야 돼. 맞아. 수학은 왜 생겼어요? 약간 머리 좋아지게 하려고 진짜요? 진짜 머리 쓸데 좋아.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근데 논리적인 기준이 뭐죠? 말이 잘하는 거지. 뭘 잘하는 그런 거나 그럼 그 논리적인 사고가 왜 생겼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네 그럼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네가 무엇보다 차라리 계획을 세우고 해결을 해나갈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수학이랑 근데 관련이 있어요. 이게 왜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선생님 인생은 왜 그러면 살아요? 뭐 헛소리 왜 생겼어요? 인생은 왜 아, 살아요? 허수는 왜 생겼지 진짜? 진짜 그게 왜 그래요? 생겼어? 허수는 자, 실수의 인생은 왜 반대쪽을 살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억진데. 왜?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실생활에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수학 자체는 알겠다. 아이는 좀 이쁘게 쓰기 위해. 1 플러스 1 이거 하나가 있네 나 이제 두 개다 수학 자체는 그냥 너희들의 약간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 나타난 그런 수업 듣자.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한마디 대학교 잘 가기 위해서 실생활에서는 절대 안 쓰인다. 절대까지는 아니지 초등 수학이 쓰이지 아 맞네. 이거는 원기둥이야 이거 이 시침의 각도는 이거고 분침의 각도는 이거고 초침의 각도는 이거야. 아, 수업 듣자. 수업합시다. 화나셨나요? 이제 건물에서 어이없어 야, 하시잖아. 니네가 아니야 뭐 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나도 솔직히 수학을 네가 왜 해야 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수학을 때 시속 몇 킬로 대학 입시할 때 중요한 119 수학이랑 그거 먼저 부분. 야야야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조용히 좀 해.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대학 갈 때 필요한 과목처럼 보이는 그런 과목으로 채택하는 딴 나라는 이렇게 열심히 안 돼요 수학을. 진짜요? 만약에 관심 있으면 대학 가서 열심히 하지. 우리나라 대학 가서 열심히 물론 하긴 하지만 기초학문을 대학 가서 열심히 하진 않지. 대학 가면 대학생들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왜? 아니 재밌게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도 많아. 이상하진 않아. 니네가 대학생 되면 약간 블로그 보면 교수님에 대한 열렬한 실험이 표출이 되는 그게 무슨 블로그인데? 정상적인 블로그 맞아? 네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많은 곳에서 교수 시험 그 점수 나오는 날이나 A 플러스 그런 점수 요새는 진짜 대학 교수도 애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데 애들이 하도 지랄을 해서 막 학점 달라고 막 민원 넣고 막 진짜 그러는데 교수한테 아니 진짜 제명, 얘는 제명 나에게 이상해지긴 진짜. 했어. 이상해지긴 했어 진짜. 제명 나에게 시간이 그걸 없어. 준대. 이제 아니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점수 주고 그런 거 하는데 요새는
자기 B학점 주면 왜 B학점 줬냐고 따진대. 그리고 학교 그 교수 평가에 이제 막 선생님 평가 안 좋게 쓰고 막. 그 B학점이었나 C학점이 그 최악의 점수라는데 그 낮은 것보다 그 다시 들을 수가 없대요. A, B, C 그것보다 더 낮은 건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다시 들어도 사실은 그게 다시 듣는다고 A 학점을 주는 학교는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수강을 하면 재수강이 그러니까 다시 듣는 걸 재수강이라는데 재수강을 하면 A까지 다시 안 준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뭐 B 맞으면 그냥 재수강 안 해도 돼요. 원래 잘해 그 다음에 또 해봤자 또 B니까 잘해봤자. 근데 만약에 또 했는데 그보다 못하면 C 나오는데 재수강이니까 오. B였던 게 C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또 해? 삼수강?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 아 공부는 왜 하니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 네 몇 살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럼? 네. 어? 왜? 근데 아니 진짜 그 왜? 야 엄마한테 물어봐. 공부 왜 하냐고. 엄마랑 하려고 그런 부분은 엄마랑 해결해. 제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셔야 전혀. 야, 내가 그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선생님이 얘한테 그걸 설득시킬 이유도 없고 내가 내한테 수학을 왜 해야 되는 얘기를 왜 하니? 그렇게 해야지. 수학 하기 싫으면 공부할 안 하는 의욕이 더 아, 많은. 늦지 않아. 너 의욕 안 생길 거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열심히 그냥 공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맞아. 근데 생각이 있어야지. 네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꾀를 부리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풀잖아. 아니 공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니는 밥 먹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 어? 넌 밥 먹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난 공부를 왜 해야지라는 말 생각을 안 하게 그게 되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기계 아니에요. 20살까지만 기계로 살아. 그럼 돼. 물론 대학 가서 요새도 공부 많이 하긴 하지만. 자, 이런 걸 변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명령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명령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자, 이런 걸 변환식이라는 게 명령한다. 이렇게 바꾸자, 약속한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점이거든, 점. 점 x, y라는 점을 여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넣고 여기다 3을 넣었다. x, a하고 b에다 2하고 3을 내가 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0,0을 내가 여기다 xy에다 0, 0 이렇게 집어넣었대. 그러면 얘는 두 칸 여기다 0 넣으니까 이 x랑 이 x가 같은 x거든. 그래서 0을 여기다 넣으면 얘는 2가 되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되니까 즉 0,0이라는 점이 2,3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요런 규칙을 우리가 이런 변환식에 의해서 정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정의는 문제마다 달라지는 거지. 문제마다 저 A, B를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A, B에 따라서 몇 콤마 몇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지? 사실은 이거 벌써 어디서 배웠냐면 2차 함수에서 니네가 배웠거든? 근데 그 2차 함수에 배우는 얘기를 지금 오늘 잘 듣고 그때 배웠던 거랑 잘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좀 정리가 돼야 돼. 오늘 느낌이. 이미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설명을 한 선생님들 당연히 있을 것이야. 응? 함수를 얘기를 할 때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를 니네들한테 해준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뭐 안 해준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오늘 선생님이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걸 다 정리를 잘 들으면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니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더 배울 텐데 뭐 수하에서도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수원에서도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 배우는데 그런 함수들의 모든 함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 자, 그러면 만약에 변환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쉬워.
1,2는 뭘로 움직여요? 그럼 여기다 1, 2 집어넣으면 끝이야. 3,5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뭘로 움직여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까 1,1로 움직여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럼 모든 점들을 그냥 요 xy에다 넣은 숫자가 요 xy에다 넣고 2를 더하고 3을 더하면 어떤 새로운 점으로 움직이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자, 저런 규칙을 우리가 띠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저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변환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규칙을 저렇게 식으로 쓴 거다, 기호로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저 변환한 저 두 점을 이으면요. 아니 잊지 마. 아 기울기가 다 똑같나요? 아니 그럼 당연히 똑같지. 움직이는 규칙이 똑같은지. 아니 왜요?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근데 움직이는 건 똑같아. 네. 아니 당연히 똑같잖아. 이거 봐봐. 네. 2, 3이잖아. 기울기는 2분의 3이야. 네.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점을 얘기하는 뭐? 변환식 아래. 변환식 아래? 아, 저거 몰라야 돼. 아니, 쓰지 마. 없는데. 아니, 쉽게 변환식이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해줘야 돼. 변환식이 또 뭐예요? 이상한 얘기 하니까 변환하는 식. 그냥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식으로 썼다 이런 얘기야. 자, 됐지? 자, 이렇게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똑같이 뭘 쓸 수 있어? 변환식을 쓸 수 있는 거. 지금 선생님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봐봐. 얘도 똑같아. 얘도 식 다른 게 없어. 도형인데, 자, 이 변환식은 x라는 xy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여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지금 이 변환식에서처럼 이렇게 2하고 3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또 예를 들면 식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점들을 이렇게 쑥쑥 집어넣었을 때 바로바로 점이 나왔단 말이지. 얘는 점이 아니라 이런 도형을 넣는데, 도형이 뭐냐면 직선 같은 걸 도형이라고, 곡선 같은 걸 도형이라고, 원 같은 걸 도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자, 직선 이런 거. 자, y는 3x. 곡선 이런 거. y는 x제곱 플러스 3.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도형이 요 규칙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잘 들어야지 조금 안 헷갈려요. 자, 그냥 어설프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공책에다 쓰고 있죠. 지금 공책에. 그래도 되고요. 자, 보세요. 이 도형은요,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x 프라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 부분을 y 프라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움직이기 전 xy거든요. 요 xy랑 똑같은 게 얘하고 얘야. 근데 요 부분을 바뀐 x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을 바뀐 y라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따로 빼서 쓰면 바뀐 x는 x, 옛날 x에다 2를 더하면 되고요. 바뀐 y는 옛날 y에다가 3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선생님. 왜 점이랑 도형은 이렇게 자꾸 다르게 쓰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설명 들으면 돼. 자, 지금 내가 이 쓴 요 식들은 여기 써있는 xy라는 요 문자가 바로 요 x랑 요 y랑 같은 xy예요. 따라서 자, 잘 들어. 내가 이 도형이 어떤 새로운 도형이 되니? 라고 말을 하려면
요 x에다가 이 x 프라임을 넣는 게 아니라 옛날 x를 넣어야 된다고요. 즉, 요 x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오른쪽 우변에 x 대신 뭘 대입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대입을 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이 y가 이 y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기면 y 대신 y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 3 쓰고 가로 이렇게 친다 라고 보면 결국 원래는 옛날 거에 2를 더해서 새로운 게 됐다라고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도형에 대한 관계식은 다 옛날 xy 거 변하기 전 xy 거거든. 그래서 이 변하기 전에 xy 대신 대입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대입해야 되냐면 바뀐 x에서 2를 뺀 걸 옛날 x 대신 대입해야 되고 바뀐 y에서 3을 뺀 거를 옛날 y 대신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 변환식에서 나와 있는 플러스 2 플러스 3의 부호가 반대인 식이 대입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요 프라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걸 지워버리고 일반적으로 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 그러면 니네들 입장에선 이 xy가 이 xy랑 같은 건지 안 같은 건지 사실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변환식을 쓰고 그 변환식에 바뀐 x, 바뀐 y를 라지 x, x 프라임, x,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식을 써. 그리고 몇 번만 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임을 띄워버리면 조금 덜 헷갈리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자 이거 한번 써볼게. 자 이 옛날 x 대신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x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 여기다. 그래서 자 봐봐. x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제곱 여기다 3 쓰고 y 대신 뭘 대입해야 되냐면 y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해야 되거든. 그거를 프라임을 다 띄워버리면 y 빼기 3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벌써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거든.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거 2차 함수에서 y는 ax 제곱이라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q ax-p 제곱 이렇게 식을 썼었거든. 그래서 q가 1로 넘어가서 y는 ax-p 제곱 플러스 q. 자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여기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라고 써있는 이 명령을 변환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써있는 것처럼 식을 쓴다고 하면 xy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여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 변환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얘가 바뀐 x고 이게 바뀐 y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 x 옛날 y에는 뭘 대입해야 되냐면 x 프라임 마이너스 p 됐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프라임인 거야. 옛날 y에 대해서 대신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y 프라임 마이너스 q. 자 여기가 y 프라임인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야 되고 그 프라임을 썼던 거를 살짝 지워서 식을 이렇게 쓴 거라. 그러니까 니네가 보기엔 이 x나 이 x, 이 y나 이 y가 똑같은 걸로 보이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써 있는 플러스 기호가 부호가 마치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는 이 설명, 여기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그냥
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꼭지점이 P, Q야. P, Q가 꼭지점 돼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 써야 되지 라고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준 선생님도 있을 거고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자 이렇게 바뀌니까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선생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어차피 이걸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옛날 중3 때 요 2차 함수 꼭지점 움직이는 거, 평행이동하는 거 식을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부호가 바뀌는 게 이런 이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라색 친 네모 박스 부분이 바뀐 x고 y 박스 친 부분이 바뀐 y다 라는 걸 조금 인지하라 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 자, 얘도 마찬가지 x 대신 뭘 넣어야 되냐면 x 프라임 마이너스 3이라고 y 대신 y 프라임 마이너스 여기 있구나. 여기가 3이라고 요렇게 넣자고. 그러면 요 식을 프라임을 떼서 x 마이너스 2제곱 y 마이너스 3제곱은 1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잘 봐봐.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0,0 중심이고 반지름 1짜리인데 사실은 니네 생각해봐라.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전부 다 위로 3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어디로 움직이냐면 자 봐봐. 여기 그러니까 이론 자체 이야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맞아. 근데 그 이야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뀌거든. 잘 봐봐. 여기 있는 점이 1,0인데 얘 규칙에 의해서 2칸, 3칸 움직여봐. 2칸, 3칸을 움직여. 3칸. 그럼 여기로 가지. 그다음 얘도 2칸, 3칸. 그럼 여기로 가지. 얘도 2칸, 3칸. 그럼 여기 가고 얘도 여기 가. 그래서 모든 점을 다 1대1로 대응시켜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된다고. 아까 내가 선을 긋지 마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사실 선을 똑바로 이렇게 긋는다고 해도 다 같은 기울기를 갖는 뭐 여러 개의 선들이 이렇게 표현될 거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가운데 딱 찍어보면 얘는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은 그대로 움직였으니까 바뀌지 않게 1이 되겠지. 알겠어요? 어? 근데 잘 봐.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거 선생님 이게 왜 부호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라고 말을 하지 말고 왜 바뀌었어요? 라고 물론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바뀔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니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왜 자꾸 바뀌는지. 알았어? 왜 자꾸 바뀌는지 니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자, 봐봐. 바뀐 x, y를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x, y랑 원래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써있는 이 바뀐 x, y는 다른 거라고. 다른 점이라고. 이 x, y는 여기 있는 애들이고 x 프라임, y 프라임은 여기 있는 애들이라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 어떻게 같아?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x 프라임이고 여기 써놓은 게 y 프라임이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으니 항상 니네들 머릿속에는 여기 봐봐. x 프라임이 옛날 거에 2 더한 거, y 프라임이 옛날 거에 3 더한 거니까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2,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 그래서 x, y식을 가르쳐준 옛날 데이터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이렇게 부호가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별로 안 어려워. 잘 이해하면 중학교 때 얘기한 것도 다 잘 이해가 돼요. 그쵸? 알겠죠? 네. 자, 요 프라임 쓰는 거를 연습을 하세요. 알았죠? 프라임 써서 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헷갈릴 게 1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자, 우리가 혹시 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 f
자, fx는 0이다. 요거는 뭐 모를 수가 없죠. 그죠? fx는 0이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니?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니? 방금 봤어요. 자, 맨 위에는 뭐라고 불러? 맨 위에는. 자, 위에는 뭐라고 써야 돼? 는 0이니까 얘는 뭐지? 방정식이지, 그치? 맞아? 얘는 x에 대한 방정식. 얘는 뭐야? 그럼 똑같이 얘기해봐. x, y에 관한 방정식이야. 자,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변수가 x 하나만 있니? 아니면 두 개 있니? 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그렇지, x, y, z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야. 뭐 이것도 공간 도형에서 쓸 수 있는 거지. x, y, z 세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와. 자, 이렇게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자, 봐봐. 만약에 얘처럼 변환을 시켰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원래 식은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니?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fx의 x와 y에다 그냥 옛날 x, y를 썼는데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새로운 x, y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x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이게 새로운 x야. 이게 새로운 x. 그러니까 여기가 x 프라임이고 여기가 y 프라임이야.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에다 뭘 대입해야 돼? 아니지. 선생님 잘못했다. 미안. 여기가 x고 여기가 y지, 그지? 미안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x 대신 x 프라임 마이너스 2, y 프라임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식 자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 프라임은 살짝 띄어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한테 요렇게 식을 써준단 말이지. 이렇게 식을 던져주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의 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됐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식에 x 대신 x-2 y 대신 y-3을 대입한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 식에 x 대신 자, 요 자리가 x야. 선생님 잠깐 잘못 말했는데 요 자리가 x야. 됐지? 요 자리가 y고 여기 써있잖아. x, y 써있잖아. 요 자리가 x, 요 자리가 y. 됐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풀어볼게요. 물러셔야 돼요. 아니요. 10분 있으면 끝나. 좀만 참으세요. 자, 얘가 봐요. 보세요. 자, 변환식 써줬어요. 변환식이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래도 옛날 표현이어서. 자, 거기 보면 평행 이동 t 땡땡 뭐 이렇게 써있잖아, 그지? 이런 규칙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잘 봐봐. 이때 자 봐봐. 이때 뭐를 2,1을 얘가 뭐냐면 마3,4로 이동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2를 얘라고 생각하라고. 얘 1을 얘라고 생각하라고. 1. 그러니까 이 x와 여기 봐.
이 x와 이 x는 같은, 이 y와 이 y는 같은 애예요. 같은 애. 거기에 뒤에 a를 더하고 거기에 뒤에 b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봐봐. 2,1이 마3,4로 바뀌었다는 얘긴데 2를 여기다 넣으면 2에다 m을 더한 게 마이너스 3이 됐고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 더하기 n이 4로 바뀌었다라는 뜻이니까 자 m은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고 n은 3이라고 쓸 수 있어. n은 우리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n을 찾아냄과 동시에 변환식을 다시 쓰라고요. 다시 쓰세요. x-5 y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다시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이 t 변환식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잘 봐. 원점 2가 아니라 원점으로야. 원점으로 움직인대. 그럼 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0,0이니까 이게 0 되고 이게 0 되는 거 얘기해야 되니까 x는 5고 이게 0 되는 거니까 마3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2번 답은 5,마3이야. 5,마3이 0,0으로 움직이는 얘다. 그래서 2번은 5,마3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너무 규칙이 두드러져서 너무 예외 없이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 a, y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걸로 자 봐봐. 이 직선이 요걸로 움직이는데 요렇게 바뀐대. 저 규칙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바뀐대. 자, 그러면 이 규칙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게 xy가 요 xy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잘 봐. 얘를 프라임이라고 쓰라고 그랬어. 그러면 x는 x 프라임 더하기 5고 y는 y 프라임 빼기 3이니까 얘하고 얘를 여기다 어떻게 대입해주면 너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되게 쉬워. 지금 선생님이 이게 얘기한 게 그냥 끝이야.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 풀이가 이거밖에 없다고. 알았니? 자, 여기 이 x가 얘랑 똑같고 이 y가 얘랑 똑같으니까 x 프라임은 얘 빼기 5, y 프라임은 얘 빼기 5니까 옛날 x, 옛날 y, 즉 변환하기 전 x, y 값으로 식을 바꾸고 요 x랑 얘가 같은 거니까 여기다 새로운 식을 써주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쓰고 새로운 식을 써주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b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 정리하면 얘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얘는 18이고 얘는 5고 여기는 b가 있는데 이게 20이 돼야 되니까 2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어렵지 않아.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도형의 이동은 딱 그 틀 하나만 딱 기억하고 거기다 다 적용시키면 그대로 규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 중에 평행이동 얘기를 선생님이 해준 거고 이 평행이동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게 프라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부호가 왜 바뀌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중학교 함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중학교 함수 그러니까 꼭지점 이동하는 거, P, Q 움직이는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사실은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 건데 중학교 얘기가 거기 먼저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이해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제대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점은 그냥 점이고 그 다음에 도형은 옛날 XY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줬으니까 식을 옛날 XY 즉 변환하기 전 XY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새로운 식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다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숙제야? 넌 왜 거기다 썼냐? 거기다 써도 되는구나. 맞아. 넌 왜 거기다 안 썼냐? 공책에. 공책이요? 공사 되겠다. 우리 써 공책. 정신 차려. 미쳤나? 이거 아닌데 이거 숙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오. 평행 이동했고요. 두 번째 대칭. 문제 풀 시간 있나요? 뭐라고요? 이런 많은 문제를 풀 시간. 여섯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여섯 문제씩 막. 개념도 모르. 개념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그럼 쉬는 시간 늦게 해요. 쉬는 시간? 나도 좀 쉬었자. 뭐라고 하셨죠? 쌤 쉬는 시간 좀 쉬었다고 얘들아. 대칭 이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대칭이 뭐야? 뭐.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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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얘기를 하다니. 그럼 대칭 이동이라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대부분 선이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을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려면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반을 접는 거야. 이게 접는 선이라고. 접는 선. 선 버리고 해가지고 다 그렇죠. 반대로 가. 맞아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렇게 길이 갖고 여기가 90도. 그게 원리야. 그냥 다 저렇게 더럽게 문제 내면 한없이 끝도 없이 어렵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그때부터 아주 그냥 골 때리는 문제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 다음에 저 그냥 직선 해가지고 저절 이쪽 점 지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게 대칭 이동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다루고 할 건 아니고. 거의 쉬운 문제로. 자, 이게 보통 선을 이용해서 대칭시키는 거고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라는 건 이런 거야. 여기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원이 있대. 그럼 이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얘를 기준으로 이 반대쪽으로 넘어간다. 대칭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 원을 또 하나 그릴 수 있잖아. 이해되니?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원을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야. 원의 중심이나 똑같이 이렇게 이동. 저 점이 다 그 가운데 있는 저 점이 뭐 모든 중점이 되는 거지. 점, 그치.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구해가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거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 너무 쉽긴 한데 산수 계산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아. 좀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이런 걸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일단은 자, 기준이 x축, 기준이 y축, 기준이 그다음 원점 여기 점이 하나 나오지. 그리고 4번 y는 x라는 걸 기준, 5번 y는 마이너스 x라는 걸 기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를 우리가 대칭 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변환식만 이거 공책에다 쓰는 거야. 변환식만 쓸게. 자, 니네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2,1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대칭시켜라는 반대로 넘기라는 얘기니 얘는 2는 그대로고 y값이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즉 x축 대칭 이동은 y값만 부호가 바뀌면 돼. 그래서 변환식은 y값이 부호가 바뀌면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되게 쉬워. x축은 x값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원점은 1,3이 마 1,3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x,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y는 x가 원점 지나는 직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 1,3이라는 점이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가 한 칸, 세 칸 되는 게 세 칸, 한 칸이 되기 때문에 3,1 마치 x랑 y를 바꾼 것처럼 보여. 그래서 바꾼 게 맞고 실제로 자 y, x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고 자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똑같이 여기 있는 게 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3이면 이쪽으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 3,1이 돼. 그러면 숫자도 바뀌지만 xy가 바뀌지만 부호도 바뀌는 거거든.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니? xy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y. 그렇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대칭 이동에 대한 변환식. 자, 저 5개를 좀 기억을 하면 되고, 자, 저 기준 우리가 쓴 거 기준으로 해서 식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 됐지? 자, 여기까지만. 숙제. 숙제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네요. 자, 29, 30. 끝? 네, 끝이요? RPM. 나. 펜도 해야지. 기념으로. 야, 니네 그거 틀린 거 안 고칠 거야? 오답 고치기. 몰라서 못 고치는 거야. 네. 아니, 그렇게 많이 모를 수가 있어. 저는 162만 하면 돼요. 어? 자, 161까지 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누구는 막 10개 중에 7개 맞추고, 누구는 10개 중에 5개 맞추고, 누구는 10개 중에 하나 맞추고 10개 중에 3개 맞추고, 누구는 10개 중에 다 틀리고. 그러면 안 돼. 정도가 좀 차이가 난다. 이건 약간 선생님은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여기 저격하는 거 아닌가요? 저격이 아니고요. 진짜 10개 중에 다 성의. 틀린 사람이 있어. 아니 진짜 성의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수업 시간에 숙제 시간이 짧으면 성의를 보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숙제 어디까지예요? 162에서 164. 왜? 너무 많아요. 선생님, 어. 이거 많으면 왜 성의를 못 발휘해요? 맞는 말. 그냥 조금이라도 성의를 발휘하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하세요? 조금 내신 적이 없으신데.